여러분의 소망이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끌어당김과 시각화가 실패하는 이유,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말이죠. 오늘 소개할 책은 시각화의 힘의 저자 주느비에브 베런드가 집필한 또 하나의 고전, 당신의 소망을 실현하는 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 잠재의식이 현실을 어떻게 창조하는지를 하나하나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미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깨우고 현실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잠재의식의 영향력이다.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협력을 제대로 훈련하는 것이야말로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된다.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 자연스레 떠오르는 반사작용, 통찰, 지식, 문화는 결국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성장시키는 씨앗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진리이다. 잠재의식의 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손에 넣게 된다. 핵심은 단순하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것. 그러면 잠재의식은 지체 없이 그 생각에 상응하는 방법과 수단을 현실로 끌어오기 시작한다. 잠재의식은 단순히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힘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지성이 당신 안에서 작동하는 통로이며 당신이 보내는 메시지에 정확히 반응하는 정확한 창조의 기계다. 그래서 이 원리를 단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실제로 활용해야 한다. 아무리 깊이 있는 통찰도 행동하지 않으면 잠자는 지식에 불과하다. 당신의 의식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할 때 잠재의식은 말없이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놀라울 만큼 정밀하고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잠재의식은 당신의 생각을 현실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자석이 된다. 그러니 이 원리를 단순한 흥미로 바라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진리가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보내는 의도의 진동, 그 하나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언제든 당신의 삶을 그에 맞게 바꾸어낼 수 있는 창조의 무대를 펼칠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그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실천할 때다. 잠재의식은 느낌에 반응한다. 이 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면 단순한 이론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 자신의 삶을 넘어서 타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에는 익숙하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는 일, 즉 내면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하지만 진정한 도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는 것보다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건넸을 때 그는 순간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일 뿐이다. 반대로 자신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힘을 통해 원하는 것을 직접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자신감과 자유의식을 동시에 얻게 된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삶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자각, 그것은 어떤 물질보다 강력한 선물이며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해방이다. 이제 상상해보라. 당신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잠재의식을 통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진심으로 믿는다면, 또 그 믿음이 충분히 강력해진다면 그 의식은 우주를 타고 흐르게 된다. 그리고 당신과 연결된 이들의 잠재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의 의식은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다. 당신의 의식은 전체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잠재의식은 단지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느낌의 진동에 반응한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당신이 원하는 감정의 상태에 스스로를 몰입시키는 것이다. 당신의 어떤 생각이나 소망을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시키는 순간 그 인식은 단지 당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생각은 곧 우주의 전체 의식에도 함께 각인이 된다. 다시 말해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 생각은 우주 전체로 확산되게 되는 것이며 그에 반응한 우주는 반드시 그 진동에 상응하는 결과를 현실로 드러낸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잠재의식은 외부의 물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의식적인 사고, 즉 객관 의식으로부터 오는 인상만을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 결과를 원할 때 당신의 시선은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본질을 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을 원할 때는 돈의 액수나 모습에만 머물지 마라. 그보다는 풍요의 원천, 그로부터의 자유로움, 창조적 에너지의 흐름, 그러한 본질적인 느낌에 깊이 몰입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그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첫걸음은 외부 조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창조 원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은 그것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 이해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자신을 순수한 영으로 인식하려는 시도다. 순수한 영의 본질은 선이다. 그것은 곧 생명이며 본질적으로 더 많은 생명을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을 지닌 에너지다. 그 표현이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갖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의도가 순수하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거의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우주적 마음에 전달한다. 또 한 번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집이나 혹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원한다고 하자.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그 물건을 바라거나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묵상하는 것이다. 바로 그 대상이 지닌 원래의 정신을 깊이 떠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묵상하는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창조적 에너지와 연결되며 그 방향으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작용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집을 원한다고 해보자. 그럴 때 단순히 형태나 위치, 가격만을 떠올리기보다 집이라는 개념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보호, 안락함, 피난처라는 인간 본연의 욕구에서 출발했다. 그 욕구들이 수천 년의 흐름 속에서 발전해 오늘날의 주거 형태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므로 집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속에 조화롭고 건설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집을 짓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한 생각은 잠재의식이 작업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고요한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다. 잠재의식은 암시에 민감하고 그 고유한 창조 능력은 당신이 심은 생각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현실로 이끌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특정한 형태의 집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당신의 의식적 마음속에 그 집에 대한 명확한 구상을 세워야 한다. 그 집은 1층일까? 2층일까? 방은 몇 개고 크기는 어떠한가? 창문과 문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상상 속에서 집을 한 바퀴 돌며 외관을 살펴보고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부터 거실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려보아라. 그리고 그 이미지가 충분히 뚜렷해졌다면 이제 그 구체적인 이미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그것의 영적인 원형에 집중해 보아라. 영적 원형이란 무엇일까? 가장 단순한 이해는 그것이 왜 존재하는가, 즉 목적을 묻는 것에서 시작된다. 앞서 이야기했듯 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피난처이고 안식처이며 보호를 위한 공간이다. 정확히 말해 가치 있고 따뜻한 공간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집의 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지닌 본질적인 목적과 감정의 상태를 의식적으로 시각화하고 잠재의식에 각인하는 일이다. 당신은 머릿속에서 조용하고 따뜻한 집, 사랑이 흐르는 공간, 평안한 분위기를 떠올리며 그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처럼 마음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진정한 보호의 감각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감각은 오직 자기 내면의 확신, 그리고 의식 속 깊은 조화와 안정감에서 비롯된다. 집이라는 외형은 단지 마음속에서 형성된 안식과 보호의 이미지가 현실에 드러난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을 필요로 할 때 진정으로 원해야 할 것은 그 구조물 자체가 아니다. 그 집이 상징하는 내면의 평안함, 안전함, 조화로운 삶의 상태다.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다. 순수한 의도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분노, 질투, 의심, 두려움과 같은 혼란스러운 생각은 의식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사랑, 기쁨, 아름다움, 조화 같은 감정의 진동만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적 현실은 결국 하나의 의식적 이미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 이미지는 본래 보편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만 당신의 정신 안에서 개인적인 형상으로 구체화된다. 삶의 흐름과 어긋나는 불필요한 생각을 억제하고 집중된 의식으로 이미지의 품질을 유지하는 습관만 들이면 그 이미지는 마침내 외적 현실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 문을 연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돈이나 더 나은 건강을 원한다면 그 역시 같은 원리로 설명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자신만의 정신적 원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목적에 쓰이게 될 예정인가? 돈은 단순한 지폐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물질적 실체를 상징하며 우리 삶에서 에너지의 흐름과 교환의 도구로 작용하는 창조적 상징물이다. 따라서 돈을 현실에 드러나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현금, 통장, 주식 등 형태 있는 이미지로 마음속에 선명히 그려보아라. 그런 다음 그 돈이 쓸 목적, 풍요, 자유, 나눔, 성장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느끼고 바라보아야 한다. 돈은 단지 소비의 도구가 아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적 상징이며 당신의 의식이 그 상징을 어떤 질감으로 품느냐에 따라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이 달라진다. 오늘날 돈은 삶을 구성하는 가장 창조적인 교환의 매개체 중 하나이다. 의식을 통해 호출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 에너지이며 그 원형의 본질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구체적인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인식을 확고히 간직하라. 삶의 실체, 즉 생명의 본질은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그것이 곧 모든 형태의 출발점이다. 내가 바라는 돈은 그 실체의 한 표현일 뿐이며 그것은 언제든 내 삶 속에서 적절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을 믿고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이다. 만약 신체적인 건강을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단 하나다. 생각을 가능한 한 조화로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스스로를 이미 건강한 사람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다. 기쁘고 활기찬 일상 속에서 유익한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려보아라.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생명의 원리는 오직 그와 조화를 이루는 의식 상태에서만 조화롭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단지 건강한 몸을 떠올리는 수준을 넘어 외부 상황이나 증상에 관계없이 의식의 중심을 완전하고 조화로운 생명의 표현 안에 두는 능력이 핵심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훈련된 의지력이다. 의지력은 당신이 그려낸 정신적 이미지, 마치 씨앗처럼 뿌려진 생각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힘이다. 그 이미지를 붙들고 그 원형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강하게 유지하는 생각의 질은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된다.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창조 에너지를 작동시킨다. 삶의 유일한 창조력은 잠재의식이며 이 의식은 그 안에 새겨진 이미지와 똑같은 형태를 외부 세계에 재현한다. 이 엄청난 진실을 진정으로 체득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는 말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린다. 그러나 이 창조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형태 없는 위대한 힘, 즉 극도로 섬세하고 민감한 창조 에너지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 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할 거짓을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확고한 신념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결코 현실을 움직이는 실용적인 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확고한 신념, 즉 내면 깊은 확신의 토대는 어떻게 하면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어느 날은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다음 날이 되면 그 확신이 마치 차갑게 굳은 돌덩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그 감각이 살아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맞나? 이럴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진실은 다음과 같다. 창조적 힘은 반드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힘이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게 된다. 이 창조 에너지는 단 하나의 방식으로만 작동한다. 그 방식은 바로 상호작용이다. 우주적 마음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으로 흐르고 그 잠재의식에서 다시 보편적 주관의식으로 되돌아가면서 처음 품었던 생각에 정밀하게 반응한다. 그 흐름 속에서 창조는 아주 조용하지만 정확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확고히 납득시키는 것이다. 우주 전체를 창조한 본질의 정신이 바로 나의 존재와 생명의 뿌리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창조적 작용을 나를 통해 계속 이어가려 하고 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은 의심의 파도 위에 떠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의 흐름 속에서 숨쉬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당신이 이 흐름을 위한 사고의 통로를 정직하게 마련해주는 만큼 그 창조 에너지는 당신 안에서 놀라운 재생산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결과 당신은 스스로 안에 존재하는 마르지 않는 창조의 샘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삶을 움직이는 법칙은 언제나 하나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생각은 결국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반드시 현실이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반드시 내가 본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을 붙잡는 것이어야 한다.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 앞서 이야기한 집의 비유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물리적 형태가 아니다. 그보다는 그 형태에 깃든 본질적인 개념, 즉 보호받고 싶다는 내면의 필요, 그 감정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보호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적 특성이며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주의 한 흐름이다.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표현될 준비가 되어 있는 에너지다. 당신이 이 보호의 정신, 즉 그 개념의 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결과들이 얼마나 빠르게 현실로 드러나는지를 말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당신 안의 잠재의식이 온 우주를 관통하는 창조적 본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보편적 마음은 자연의 모든 형태를 만들어내는 근원이자 동시에 당신 존재의 본질적 기반이다. 당신의 개인적인 잠재의식은 이 우주의 전체성과 연결된 당신의 몫이며 그 연결을 자각하는 순간 당신의 자신의 사고를 통해 물리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처럼 잠재의식이 창조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자주 반복하여 자신에게 알려주고 그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인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를 현실로 나타나게 한다는 원리를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창조하는 기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원리를 실천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잠재의식이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태도는 단 하나다. 바로 애쓰지 말라는 자세다.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때 나는 짧은 편지를 통해 답을 전했다. 그 편지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었다. 애쓰지 말라. 이 말은 포기하거나 무기력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본질적인 법칙이 자연스러운 흐름과 내면의 믿음 위에서 작동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잠재의식은 조급한 노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진정한 창조는 깊은 신뢰가 이끄는 평온한 흐름 속에서만 시작된다. 기억하라. 당신과 신성한 영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당연하고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다. 당신은 결국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 사랑, 친구, 건강, 행복,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와 기쁨, 사랑과 충만함이 당신의 삶에 고요히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끌어당김과 시각화가 실패하는 이유,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말이죠. 오늘 소개할 책은 시각화의 힘의 저자 주니비에르 베런드가 집필한 또 하나의 고전, 당신의 소망을 실현하는 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 잠재의식이 현실을 어떻게 창조하는지를 하나하나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미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깨우고 현실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잠재의식의 영향력이다.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협력을 제대로 훈련하는 것이야말로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된다.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 자연스레 떠오르는 반사작용, 통찰, 지식, 문화는 결국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성장시키는 씨앗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진리이다. 잠재의식의 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손에 넣게 된다. 핵심은 단순하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것. 그러면 잠재의식은 지체 없이 그 생각에 상응하는 방법과 수단을 현실로 끌어오기 시작한다. 잠재의식은 단순히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힘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지성이 당신 안에서 작동하는 통로이며 당신이 보내는 메시지에 정확히 반응하는 정확한 창조의 기계다. 그래서 이 원리를 단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실제로 활용해야 한다. 아무리 깊이 있는 통찰도 행동하지 않으면 잠자는 지식에 불과하다. 당신의 의식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할 때 잠재의식은 말없이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놀라울 만큼 정밀하고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잠재의식은 당신의 생각을 현실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자석이 된다. 그러니 이 원리를 단순한 흥미로 바라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진리가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보내는 의도의 진동, 그 하나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언제든 당신의 삶을 그에 맞게 바꾸어낼 수 있는 창조의 무대를 펼칠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그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실천할 때다. 잠재의식은 느낌에 반응한다. 이 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면 단순한 이론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 자신의 삶을 넘어서 타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에는 익숙하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는 일, 즉 내면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하지만 진정한 도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는 것보다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건넸을 때 그는 순간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일 뿐이다. 반대로 자신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힘을 통해 원하는 것을 직접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자신감과 자유의식을 동시에 얻게 된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삶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자각. 그것은 어떤 물질보다 강력한 선물이며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해방이다. 이제 상상해보라. 당신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잠재의식을 통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진심으로 믿는다면 또 그 믿음이 충분히 강력해진다면 그 의식은 우주를 타고 흐르게 된다. 그리고 당신과 연결된 이들의 잠재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의 의식은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다. 당신의 의식은 전체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잠재의식은 단지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느낌의 진동에 반응한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당신이 원하는 감정의 상태에 스스로를 몰입시키는 것이다. 당신의 어떤 생각이나 소망을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시키는 순간 그 인식은 단지 당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생각은 곧 우주의 전체 의식에도 함께 각인이 된다. 다시 말해,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 생각은 우주 전체로 확산되게 되는 것이며 그에 반응한 우주는 반드시 그 진동에 상응하는 결과를 현실로 드러낸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잠재의식은 외부의 물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의식적인 사고, 즉 객관 의식으로부터 오는 인상만을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 결과를 원할 때 당신의 시선은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본질을 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을 원할 때는 돈의 액수나 모습에만 머물지 마라. 그보다는 풍요의 원천, 그로부터의 자유로움, 창조적 에너지의 흐름, 그러한 본질적인 느낌에 깊이 몰입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그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첫걸음은 외부 조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창조 원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은 그것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 이해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자신을 순수한 영으로 인식하려는 시도다. 순수한 영의 본질은 선이다. 그것은 곧 생명이며 본질적으로 더 많은 생명을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을 지닌 에너지다. 그 표현이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갖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의도가 순수하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거의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우주적 마음에 전달한다. 또 한 번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집이나 혹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원한다고 하자.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그 물건을 바라거나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묵상하는 것이다. 바로 그 대상이 지닌 원래의 정신을 깊이 떠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묵상하는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창조적 에너지와 연결되며 그 방향으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작용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집을 원한다고 해보자. 그럴 때 단순히 형태나 위치, 가격만을 떠올리기보다 집이라는 개념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보호,
안락함, 피난처라는 인간 본연의 욕구에서 출발했다. 그 욕구들이 수천 년의 흐름 속에서 발전해 오늘날의 주거 형태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므로 집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속에 조화롭고 건설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집을 짓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한 생각은 잠재의식이 작업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고요한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다. 잠재의식은 암시에 민감하고 그 고유한 창조 능력은 당신이 심은 생각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현실로 이끌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특정한 형태의 집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당신의 의식적 마음속에 그 집에 대한 명확한 구상을 세워야 한다. 그 집은 1층일까? 2층일까? 방은 몇 개고 크기는 어떠한가? 창문과 문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상상 속에서 집을 한 바퀴 돌며 외관을 살펴보고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부터 거실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려보아라. 그리고 그 이미지가 충분히 뚜렷해졌다면 이제 그 구체적인 이미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그것의 영적인 원형에 집중해 보아라. 영적 원형이란 무엇일까? 가장 단순한 이해는 그것이 왜 존재하는가, 즉 목적을 묻는 것에서 시작된다. 앞서 이야기했듯 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피난처이고 안식처이며 보호를 위한 공간이다. 정확히 말해 가치 있고 따뜻한 공간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집의 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지닌 본질적인 목적과 감정의 상태를 의식적으로 시각화하고 잠재의식에 각인하는 일이다. 당신은 머릿속에서 조용하고 따뜻한 집, 사랑이 흐르는 공간, 평안한 분위기를 떠올리며 그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처럼 마음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진정한 보호의 감각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감각은 오직 자기 내면의 확신, 그리고 의식 속 깊은 조화와 안정감에서 비롯된다. 집이라는 외형은 단지 마음속에서 형성된 안식과 보호의 이미지가 현실에 드러난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을 필요로 할 때 진정으로 원해야 할 것은 그 구조물 자체가 아니다. 그 집이 상징하는 내면의 평안함, 안전함, 조화로운 삶의 상태다.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다. 순수한 의도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분노, 질투, 의심, 두려움과 같은 혼란스러운 생각은 의식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사랑, 기쁨, 아름다움, 조화 같은 감정의 진동만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적 현실은 결국 하나의 의식적 이미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 이미지는 본래 보편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만 당신의 정신 안에서 개인적인 형상으로 구체화된다. 삶의 흐름과 어긋나는 불필요한 생각을 억제하고 집중된 의식으로 이미지의 품질을 유지하는 습관만 들이면 그 이미지는 마침내 외적 현실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 문을 연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돈이나 더 나은 건강을 원한다면 그 역시 같은 원리로 설명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자신만의 정신적 원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목적에 쓰이게 될 예정인가? 돈은 단순한 지폐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물질적 실체를 상징하며 우리 삶에서 에너지의 흐름과 교환의 도구로 작용하는 창조적 상징물이다. 따라서 돈을 현실에 드러나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현금, 통장, 주식 등 형태 있는 이미지로 마음속에 선명히 그려보아라. 그런 다음 그 돈이 쓸 목적, 풍요, 자유, 나눔, 성장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느끼고 바라보아야 한다. 돈은 단지 소비의 도구가 아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적 상징이며 당신의 의식이 그 상징을 어떤 질감으로 품느냐에 따라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이 달라진다. 오늘날 돈은 삶을 구성하는 가장 창조적인 교환의 매개체 중 하나이다. 의식을 통해 호출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 에너지이며 그 원형의 본질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구체적인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인식을 확고히 간직하라. 삶의 실체, 즉 생명의 본질은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그것이 곧 모든 형태의 출발점이다. 내가 바라는 돈은 그 실체의 한 표현일 뿐이며 그것은 언제든 내 삶 속에서 적절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을 믿고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이다. 만약 신체적인 건강을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단 하나다. 생각을 가능한 한 조화로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스스로를 이미 건강한 사람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다. 기쁘고 활기찬 일상 속에서 유익한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려보아라.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생명의 원리는 오직 그와 조화를 이루는 의식 상태에서만 조화롭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단지 건강한 몸을 떠올리는 수준을 넘어 외부 상황이나 증상에 관계없이 의식의 중심을 완전하고 조화로운 생명의 표현 안에 두는 능력이 핵심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훈련된 의지력이다. 의지력은 당신이 그려낸 정신적 이미지, 마치 씨앗처럼 뿌려진 생각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힘이다. 그 이미지를 붙들고 그 원형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강하게 유지하는 생각의 질은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된다.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창조 에너지를 작동시킨다. 삶의 유일한 창조력은 잠재의식이며 이 의식은 그 안에 새겨진 이미지와 똑같은 형태를 외부 세계에 재현한다. 이 엄청난 진실을 진정으로 체득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는 말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린다. 그러나 이 창조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형태 없는 위대한 힘, 즉 극도로 섬세하고 민감한 창조 에너지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 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할 거짓을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확고한 신념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결코 현실을 움직이는 실용적인 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확고한 신념, 즉 내면 깊은 확신의 토대는 어떻게 하면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어느 날은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다음 날이 되면 그 확신이 마치 차갑게 굳은 돌덩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그 감각이 살아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맞나? 이럴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진실은 다음과 같다. 창조적 힘은 반드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힘이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게 된다. 이 창조 에너지는 단 하나의 방식으로만 작동한다. 그 방식은 바로 상호작용이다. 우주적 마음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으로 흐르고 그 잠재의식에서 다시 보편적 주관의식으로 되돌아가면서 처음 품었던 생각에 정밀하게 반응한다. 그 흐름 속에서 창조는 아주 조용하지만 정확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확고히 납득시키는 것이다. 우주 전체를 창조한 본질의 정신이 바로 나의 존재와 생명의 뿌리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창조적 작용을 나를 통해 계속 이어가려 하고 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은 의심의 파도 위에 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의 흐름 속에서 숨쉬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당신이 이 흐름을 위한 사고의 통로를 정직하게 마련해 주는 만큼 그 창조 에너지는 당신 안에서 놀라운 재생산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결과 당신은 스스로 안에 존재하는 마르지 않는 창조의 샘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삶을 움직이는 법칙은 언제나 하나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생각은 결국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반드시 현실이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반드시 내가 본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을 붙잡는 것이어야 한다.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 앞서 이야기한 집의 비유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물리적 형태가 아니다. 그보다는 그 형태에 깃든 본질적인 개념, 즉 보호받고 싶다는 내면의 필요, 그 감정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보호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적 특성이며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주의 한 흐름이다.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표현될 준비가 되어 있는 에너지다. 당신이 이 보호의 정신, 즉 그 개념의 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결과들이 얼마나 빠르게 현실로 드러나는지를 말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당신 안의 잠재의식이 온 우주를 관통하는 창조적 본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보편적 마음은 자연의 모든 형태를 만들어내는 근원이자 동시에 당신 존재의 본질적 기반이다. 당신의 개인적인 잠재의식은 이 우주의 전체성과 연결된 당신의 몫이며 그 연결을 자각하는 순간 당신의 자신의 사고를 통해 물리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처럼 잠재의식이 창조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자주 반복하여 자신에게 알려주고 그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인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를 현실로 나타나게 한다는 원리를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창조하는 기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원리를 실천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잠재의식이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태도는 단 하나다. 바로 애쓰지 말라는 자세다.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때 나는 짧은 편지를 통해 답을 전했다. 그 편지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었다. 애쓰지 말라. 이 말은 포기하거나 무기력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본질적인 법칙이 자연스러운 흐름과 내면의 믿음 위에서 작동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잠재의식은 조급한 노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진정한 창조는 깊은 신뢰가 이끄는 평온한 흐름 속에서만 시작된다. 기억하라. 당신과 신성한 영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당연하고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다. 당신은 결국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 사랑, 친구, 건강, 행복,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와 기쁨, 사랑과 충만함이 당신의 삶에 고요히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